할게요. 자, 맨 먼저는 AI 스튜디오 빌드의 세계로 나와서 AI 스튜디오 빌드 쓰는 거 바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바로 시제품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빌드의 세계로 해서 여기 이제 클릭해서 AI 스튜디오로 들어가라라고 할 거고 이제 AI 스튜디오 들어가려면 이제 구글 계정 있어야 되고 그 13세인가 14세 위해야 되니까 약간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그 구글 계정 꼭 좀 확보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 하면은 맨 처음에 요 톱니바퀴 클릭해가지고 요 이네이블 세이브를 꼭 해주세요. 얘가 해줘야 자동 오토 세이브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처음 로그인해서 들어간 친구들은 톱니바퀴 눌러서 요거 이네이블 세이브 클릭해서 오토 세이브 들어가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클릭 들어가서 바로 빌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프롬 템플릿 해가지고 그다음에 empty 클릭해서 바로 요 화면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들이 요구할 게 같은 창을 세 개 띄우라고 할 거예요. 같은 창을.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같은 창을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를 띄우라고 할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동시에 세 개를 한 번에 진행하려고. 왜 동시에 한 번에 세 개를 진행하냐? 왜냐면 AI는 확률이니까 여러 개를 할수록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만 하면 성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띄어서 동시에 프롬프트를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 시작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타자를 치게 할게요. 그대로. 왜냐하면은 이걸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거나 아이들이 보내주면은 거보다는 이게 타자를 한번 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갖다 붙이지만 이제 학생들은 명확하게 타이핑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타이핑을 타이핑을 하게 할게요. 아이들은 네, 요걸 하나를 에? 왜 실행이 안 돼? 아 이미지는 안 돼? 이미지는 안 되는 거야? 이미지 되는데 잠시만요. 네, 우선은 그냥 이미지 캡처한 게 다시 저장돼서 들어가게 하고 이미지 업로드 해가지고 누르고 그 다음에 얘도 이미지 업로드해서 올리고 세 번째도 이미지 업로드해서 올리고 그러면은 실행이 안 되네. 그럼 제가 빨리 이걸 텍스트로 변환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텍스트 변환해. 네. 텍스트로라고 썼어야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시 템플릿 엠프티로 전부 들어가겠습니다. 템플릿 엠프티 템플릿 엠프티로 전부 들어가고 다시 얘를 복사해서 넣고 돌리고 넣고 돌리고 넣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요 4번 한 번만 설명할게요. 그냥 목표, 규칙, 피드백 게임의 3대 요소를 각각 적게 한 거고 요 사운드는 3대 요소가 아닌데 사운드가 있어야지 훨씬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새 핵심은 코드로 배경 음과 효과음 만들어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코드로라는 표현을 안 쓰면은 얘가 이제 웨이브 파일이나 mp3 리소스를 갖고 와야 되는 코드를 짜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코드로 배경음악 만들어, 코드로 효과음 만들어, 코드로라는 말을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세계가 열심히 돌아가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 글자까지 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눌러야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 설명 한번 해주고요. 세개창 동시 진행 하고
진행되는 동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요 창은 코딩의 진행 상황이 나오는 거다. 대화창이다. 그리고 요거 이제 AI에게 코딩 요청하는 대화창이다. 그 얘는 이제 코딩을 AI가 만들어준 파일들이 나오고 각각의 파일 안에 있는 코드들이 나오고 코딩의 결과가 요 화면에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장 버튼인데 얘가 자동으로 저장하는데 중간에 바꾸는 거는 얘가 자동 저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꼭 한번 눌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앱 공유할 때 쓰는 거고 요거 꼭 알려주세요. 얘를 클릭하면은 요 프리뷰 화면이 전체 화면이 됩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도 꼭 이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대화 화면이 나왔다 없어졌다. 얘를 클릭하면 코드 화면이 나왔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은 요 그 마지막 코딩 화면이 아니죠. 여기는 코딩 결과 화면입니다. 코딩 결과 화면이 나왔다 없어졌다 하는 거다. 이제 한 번씩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요 파일을 그래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파일은 CSS 파일은 꾸미는 파일인데 실제로 글꼴, 뭐 색상, 여백, 버튼 스타일 같은 거가 요 파일에서 정의가 되고 인덱스 파일은 웹페이지에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 있을까 말까 그런 거 넣는 거고 인덱스는 실제로 상호작용, 뭐 버튼 누르면 화면 바뀌고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메타제이스는 웹서비스의 정보가 나온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동안 열심히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죠.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보면은 전체 화면을 보면 예. 그쵸. 요 한 화면 얘가 좀 잘 안 돼요. 그쵸? 뭐 두더지 잘 안 나타나고 좀 이상하죠? 그럼 얘는 다시 리셋 시켜버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시작하면 나타나는데 엄청 빨라서 너무 어려워. 예, 되기는 합니다. 예, 되긴 하는데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예, 배경음이 뿅 나고 폭탄 나오고 이거 좀 적당하네요. 그쵸? 그 이미지나 속도가 좀 적당합니다. 어, 어, 네, 적당하네요. 3번이 제일 적당하네요. 3번이.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자, 내가 만든 게임 직접 해봐라. 그 세 개 중에 제일 잘 되는 걸로 3분 줄 테니까 해봐. 하고 좀 뭐 이제 해보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애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인공지능한테 게임을 다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애들이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의 3대 요소를 배우는 거예요. 그 게임의 3대 요소가 목적, 목표, 규칙, 피드백 3개 요소가 있다. 목표는 뭐 이런 거고 핵심으로는 이제 한마디 정의 한마디 정의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이 게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목표는. 그 다음에 규칙은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이고 피드백은 내 행동에 대한 이런 일이 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제 목표로는 구체적으로 두더지 게임 잡기를 예로 든다면 60초 동안 가장 높은 점수를 내게 하라 해라. 그게 이제 목표고 어떻게 하는가는 두더지를 잡으면 플러스 10점, 폭탄을 치면 마이너스 10점. 클릭으로 잡는다. 이런 거고요. 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마우스를 실제 두더지에다 갖다 대야 되고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두더지 잡으면 10점, 폭탄은 마이너스 10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은 이제 보상입니다. 보상. 두더지를 잡았을 때 점수가 바로 올라가면서 뿅 하고 효과음이 나오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게 피드백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목표, 규칙, 피드백 요 3대 요소를 꼭 외우게 하세요. 목표, 규칙, 그다음에 피드백, 보상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 이제 게임이라는 게 게임스러워진다. 요 세 가지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들만의 나만의 게임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제 후반에 이제 진행되는 전체고 나만의 게임 요소를 먼저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한글 타자 게임 다 알지? 그걸 만들 건데 그 게임 요소를 만들 거야. 목표, 규칙, 피드백을 만들 거야 라고 이제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혼자 적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게임의 3대 요소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게임의 3대 요소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김민준 치고
치고 여기 적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그럼 애들이 쫙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막 서로 막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PPT에다 화면을 띄워놓는 거죠. 우리 강사분들은. 선생님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들이 막 적이는 게 보이니까 쟤 저렇게 하는 얘 이렇게 하는 하면서 배우기를 하고 집단 지성으로 배우면서 이게 다 표현되니까 에너지도 모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야 누구는 이렇게 적었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에너지가 생기면서 막 분위기가 좋아져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애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이냐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 데디스랩에다가 알죠? 이제 C1 누르면 C1 눌러서 쭉 내려가면은 체험 수업의 판교 대치 정자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요걸로 클릭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걸로 해서 들어가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요걸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쓰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막 쓸 거예요. 근데 다 쓰면은 그냥 쓰게 하세요. 그냥 다 끄면 이제 그냥 한 명, 두 명, 누군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제 왜냐하면은 요거를 그대로 넣고 여기다가 AI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려고 했더니 게임을 잘 못 만들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 엔진으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 2.5 플래시로 엔진으로 코딩을 하는데 걔가 좀 떨어져요 보니까. 근데 재미있는 희소식은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가 새 버전을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미나이 2.5 프로를 써요. 그래서 곧 최고의 성능으로 얘가 코딩을 해줄 건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플래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에러가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방법론을 찾았는데 그거는 이벤트 순서대로 하나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코딩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자 화면에다가 먼저 이걸 써. 내가 시키는 것만에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고 그냥 3개 다 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해서 이제 돌리게 하면은 보통은 이제 알겠습니다. 뭐 지시한 요정대로 하고 답변만 나오고 이제 코딩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코딩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코딩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뭐 코딩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한글 타자 게임 만들 거야. 첫 번째 화면만 만들어 하고 얘를 이제 그 다음에다가 주면 내가 시키는 것만에 시키지 않은 것만 하지 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코딩을 해버려요. 뭐 어쩔 수 없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얘가 이제 열심히 이걸 다 만듭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다 만들었네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한글 타자 게임 만들 거야. 첫 번째 화면 만들어 하면은 얘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3개 다 해볼게요. 여기다 하고 그냥 새 화면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화면에다가 그럼 이제 얘가 첫 번째 화면 만들고 두 번째 화면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글 타자 게임 첫 번째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게임 시작을 누르면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라고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 화면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제 또 애들은 다 다르겠죠. 우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첫째 화면이 나왔고
얘 해볼게요. 타자 게임 누르면 안 넘어가죠. 첫 줄 화면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면을 이제 요청해 볼게요. 게임 화면 버튼 누르면 넘어가. 그럼 얘도 첫 번째 화면 나왔죠. 근데 얘는 넘어가긴 하네. 근데 이상하게 넘어가네요. 근데 이렇게 할게요. 게임 시작 버튼 누르면 넘어가라고 할게요. 자, 얘도 만들었어요. 그쵸? 게임 시작하고 하면은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죠. 오케이. 얘가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화면을 얘가 하면은 뭐 이제 주요 변경 사항, 뭐 게임 화면 전환, 그다음에 단어 표시 영역, 필드 입력, 게임 정보, 자동 포커스. 근데 이제 케바케예요. 어떤 녀석은 그냥 그 둘째 화면을 그냥 다 만들어서 게임이 그냥 다 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냥 둘째 화면으로 딱 넘어가는 것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얘는 지금 보면은 안녕 하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입력까지는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딱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들 거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생각했는데 왜 그렇지? 자기 의도와 다르면 바꾸라 그러면 돼요. 자, 단어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를 해서 바꾸는 거죠. 이 녀석은 어떻게 했나요? 게임 시작하면 얘도 이제 음악인데 요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제 바꾸는 거죠. 나는 단어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요 규칙에다가 뭐 넣어놓은 애들도 있고 안 넣어놓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여기서 핵심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결론적으로 뭐냐? 자, 첫 번째 하면 제작 요청하고 만족스러워? 오케이 좋아. 그러면 두 번째 하면 제작 요청해. 뭐 이거 누르면은 이 화면 나오게 해. 뭐 그리고 답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만족스러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화면 나오게 해 하면 돼요.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요렇게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 그 요청합니다. 그러면 또 얘가 만들어 주겠죠. 두 번째 화면을 만족스러워? 그럼 세 번째 화면 가면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줘서 그 반복하면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방법론이에요. 그 방법론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알아서 그거대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따라하기가 아니라 이 방법론만 알려주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상상력이 발휘되는 애들고 막 기획이 잘 된 애들은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데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는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고 옆에서 이제 너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소리 나는 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처럼 아까 우리가 여기 넣었던 것처럼 자 코드로 배경음 효과음 만들어를 한번 꼭 넣어주세요. 코드로 배경음 효과음 만들어를 한번 꼭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20분 30분 동안 만들게 하고 뭐 이제 뭐 그냥 뭐 10분 만에 끝나는 애도 있는데 그러면 너 야 이런 것도 한번 더 추가해 봐라. 뭐 게임 스테이지가 뭐 바뀌게 해 봐라. 아니면은 뭐 3분이 지날 때마다 뭐 1분이 지날 때마다 갑자기 내려오는 단어 속도가 뭐 30초마다 20%씩 빨라지게 해봐라.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만들어 봤더니 너무 속도가 이제 뭐 빠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구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구현해 코딩으로 구현해라고 쳐주면 이제 구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하던 게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체크 포인트로 가서 리스토어 체크 포인트를 하면은 그쪽 포인트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상태로 다시 이제 백이 돼요. 그런 것도 이제 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여기에 이제 오토픽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뜨는데, 그럼 걔를 클릭해라. 그럼 자동으로 얘가 이제 수정을 한다. 그런 거 하나 알려주고, 근데 리트라이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그 바가, 뭐 걔를 눌러서 리트라이를 해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픽스는 클릭해서 오토픽스 그냥 하게 하면 되고, 리트라이가 뜨면은 리트라이 클릭해서 또 리트라이 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뭔가 만들었는데 자꾸 막 이렇게 뺑뺑이만 돈다. 그럴 경우에는 맨 위로 올라가서 리스토어 체크 포인트로 하면은 그 전에 됐던 걸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하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 팁을 제가 다시 요 뒤에다가 더 넣어 놓을게요. 그럼 그거까지만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요 방법론으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재밌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능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앱을 만드는 과정을 잘게 쪼개서 얘가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에게 지시하게 하고 그걸 보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서 고할지 스톱할지 반복할지 그러니까 잘게 쪼개고 학생이 평가 피드백을 하게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잘게 쪼개고 인공지능에게 아주 작게 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학생이 이제 평가 피드백을 하게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